안녕하세요. 준입니다. 저희 동네에 단독주택이 최저가로 나온 게 있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. 일본 주택 시장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셔서 좀 최저가로 나온 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일본은 주택시장에 종류가 참 많습니다. 분양주택도 있고 주문주택도 있고 목조주택도 있고 또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요.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습니다. 그런데 다른 말로는 가격이 그냥 천차만별입니다. 요즘 단연 문제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. 일본은 뭐 외창살인 게 사실인데 창문 하나지만 그 창문에 있는 유리가 두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요즘 세 개짜리도 있고요. 이 창문 하나지만 그 유리가 두 개여가지고 단열이 참 잘 돼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창틀은 알루미늄인 게 사실이거든요. 일본도 돈 있으면 그 알루미늄도 한국처럼 그 플라스틱 그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종류가 참 많은데 어느 한 것만 딱 특정해가지고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여기는 최저가로 나온 건 아닌데요. 여기도 건물 되게 좋죠. 여기는 다 졌는데 아무것도 분양이 안 된 것 같아. 이 건물 좋다. 여기 되게 이쁘게 잘 지어놨죠. 여기는 분양이 안 된 거 보면 딱 아시다시피 좀 비쌉니다. 외관 딱 봐도 벌써 태양광 있는 데고 내부 시설 에어컨도 다 지금 장착돼 있어가지고 바깥에 에어컨도 있네요. 이게 이렇게 되면 뭐 좋긴 좋습니다. 좋은데 사람들이 잘 너무 비싸니까 안 살려고 그러죠. 여기가 도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게 교통편도 괜찮고 그래요. 그래서 그 토지값이 조금 비싼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집값 자체, 뭐 토지값까지 포함된 이 집값 자체가 조금 비싸요. 그리고 일본 단독주택의 표준은 100m 제곱입니다. 이것보다 뭐 대부분 조금 더 101, 뭐 102 정도 되거나 99 뭐 이 정도 되는 집. 한국으로 치면 그게 아파트로 치면 뭐 31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근데 이게 정말 전용 면적, 사람들이 사는 곳 면적이 그 정도고 거기에 주차장, 보통 주차 두 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, 그 공간을 빼고 또 정원 빼고 이거 빼고 진짜로 전용 면적,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주거 공간만 그게 이제 한국식으로 30평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.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30평보다는 좀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일본 집이 2층 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은 되게 좀 한국보다 좀 크지 않나?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일본 빈집의 문제인데요. 여러 매체에서도 일본 빈집 많아진다. 일본 빈집 많아서 뭐 문제가 많다. 일본 빈집은 1000만 가까이 된다. 물론 제 영상에서도 일본 빈집이 1000만 가까이 된다는데 자꾸 새 집 만들어낸다고 그런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요.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입니다. 일본 빈집이 현재 뭐 1000만 가까이 된 게 맞는데요. 근데 사실 일본 내에서도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그 중에서도 40% 정도, 약 350만 호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아니 방금도 준 일본에서 빈집이 10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350만 호만 문제가 돼?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이거 대답 간단합니다. 일본에서 빈집이라고 그러면 그 진짜 사람이 안 사는 집을 빈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. 근데 그 중에는 그 임대형 아파트 같은 데가 사람이 빠지고 입주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, 그때 빈집이 되는 경우가 있죠. 어디 뭐 세컨 하우스가 있나 봐. 주말마다 뭐 주말 농장을 짓는지 이렇게 주말에 따로 가서 사는 그런 삶을 가지는 집이 일본에서 뭐 38만 호 정도 있다고 그래요.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누군가 살 사람이 안 나타날 것 같은 349만 호 정도가 앞으로도 뭐 누가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입니다. 거기서도 또 문제야. 350만 호 정도 되는 이 집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집도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빈집인데 관리 잘 되고 있는 집. 그게 저희 앞집 같은 경우이잖아요. 앞집 같은 경우 보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빈집 됐는데 자식들이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니까요. 집 괜찮아요. 그런데도 왜 안 들어오냐?
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일본은 중고집을 판다고 그래서 한국처럼 그렇게 제값을 받지 않습니다. 거의 진짜 싼 가격, 헐값에 그 집을 매물 시장에 내놔야 하기 때문에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죠. 아무튼 일본도 빈집 많습니다. 많은데 한국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천만 호 이게 다 문제다 이건 아니라니까요. 그런 집만 이제 찍어가지고 영상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동네가 조금 길이 오래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잘 건물 잘 지어놓고 지내는 곳도 많아요. 아 근데 이 집 봐봐. 이거 되게 골목길인데도 이 집, 오 되게 집 좋지 않아요? 벌써 뭐 마당부터 이렇게 넓고 마당에 그냥 정원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골이지만 이런 집도 있다는 거. 아 여기가 약간 골목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분양되는 게 지금 일본 내에서 아니 저희 동네 내에서 최저가입니다. 2억 1천만 원에 나왔네. 여기가 이게 옛날이면 어 하나의 집 예전 집이었는데 이거 예전에는 마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넓거든요. 마당도 있고 예전 집들은. 근데 그 마당이 있던 집을 팔고 오래됐으니까 다 부수고 건물을 집을 2개 짓는 거예요. 저 뒤에 있는 집이 2억 1,800에 남았고요. 앞에 있는 집은 2억 3,800에 나왔네요. 그 여기 집은 되게 현대식으로 되게 잘 지어놨네. 외벽 다 무슨 성처럼 지어놨는데 다 안 보여. 이 길은 지금 최저가 집을 가는 길에 반대쪽에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. 일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조 주택이 아니라 그냥 성처럼 지어놨어 이 집은. 근데 이런 집은 일본의 전통적인 목조 주택이죠. 이런 목조 주택에 있고 길을 보면 여기 조금 좀 넓히긴 넓혔는데 아직 그렇게 넓히지 않았습니다. 이거 좀 더 넓혀야 돼. 이게 아주 오래된 길이죠. 많아. 여기서 이제 턴하려면 큰 차들은 좀 문제가 있겠네. 큰 차들은 못 들어오고 겨우겨우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바로는 못 들어올 것 같아. 일본 사람들이 큰 차를 못 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도로가 좀 폭이 좁아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. 유럽 가보세요. 아우, 왜 유럽에서 그 경차들, 조그마한 차들이 인기가 많은지 진짜 도로 한번 달려보면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. 아무튼 딱 봤을 땐 좀 작아 보이죠? 작아 보이는데 나쁘진 않습니다. 전용 면적이 네 35평입니다. 앞에 있는 거는 35평이고 뒤에 있는 거는 30평이네. 100이네 100. 저희 집도 저 혼자 살고 있는데 네 100입니다. 100. 저도 100. 30평. 뒤에 사는 거는 집 구조는 안에 내부는 거의 뭐 일본 집 어느 거나 똑같고 1층은 거의 뭐 18평 뭐 이 정도 되고 2층이 거의 12평 뭐 13평 이렇게 되죠. 근데 딱 봐도 좀 길은 좁지만 여기에도 그냥 이거는 주문주택이야. 딱 봐도 주문주택처럼 이렇게 건물 지어서 짓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. 이 길이 좀 오래돼가지고 좀 넓혔으면 더 좋았겠죠? 그냥 정말 오래된 집도 있고 여기가 이제 때려 붓고 새로 지어질 겁니다. 이거 오래된 집들 누가 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곳에서 이제 새로 건물 때려 붓고 새 건물 들어서고 와서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겠죠? 저기 딱 보면 저기 들어오네.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네. 일본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빈집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. 가장 크게 뭐냐면 일본은 이런 신도시, 계획도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일본도 있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도시가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많냐? 그렇잖아요. 전국에 몇 개 있지도 않아요. 그
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그 집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일본 사람들은 살려고 그러고요.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도중에 다른 신도시로 움직이고 이사를 가고 그렇잖아요.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한국에 빈집이 생기고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빈집이 자꾸 늘어나고 다른 쪽으로 이사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일본은 이상하게 이 빈집들도 사람의 삶처럼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집니다. 물론 현재 이게 봤을 때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 빈집이 나중에는 부서지고 새로 건물을 짓고 새로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과 같이 그냥 늙어가고 집주인이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집도 생명을 다해서 무너지고 이게 그 지역 내에서 계속 순환을 해요. 그래서 도쿄 이런 데도 빈집 문제 있는 곳 있습니다. 빈집이 생겨요. 도쿄 이런 데라고 해서 빈집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일본은 진짜 빈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당장에 저희 집 앞집도 빈집입니다. 근데 앞집이 빈집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저희 동네가 슬럼화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새로 건물 들어서는 것도 있고 이게 그냥 그 지역의 하나의 흐름, 하나의 순환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.